안녕하세요. 조이브 클럽의 조이입니다. 네, 정말 기술이 많이 발달했죠. 이런 기술 발달이 우리에게 힘이 될까, 독이 될까? 이 격동의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는데 이 변화의 시대에 나의 미래는 안전할까? 네, 많이 걱정도 되시고 궁금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일자리 빅뱅이 다가온다. 네, 우리의 직업 세계를 뒤바꿀 거대한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놀라운 기술의 발전의 세계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 책에서는 크게 세 파트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기술이 이끄는 세상. 기회인가? 도전인가?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로봇이 인간을 압도하고 있다. 네, 많이 압도하고 있죠. 가상 비서도 있고 심지어 이제는 로봇이 즉흥 연주까지 가능합니다. 나름 창조적이라고 생각했던 분야까지도. 그리고 알렉사가 양육을 일조하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런가 하면 뭐 나쁘기만 하냐, 불안하기만 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자율주행 뭐 기존에 뭐 이슈가 많이 있긴 했지만,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5G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초고속의 초연결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가능성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트에서 여기 인상적이었던 표가 바로 미국 대기업의 시가총액 및 총 직원 수를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62년도에 AT&T 네, 시가총액 200억 달러에 총 직원 수는 5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기준으로 애플 보시게 되시면 시가총액은 네, 40배나 더 올랐어요. 여기 8천억 달러가 됐는데 그렇다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시가총액 회사 규모가 더 커지니까 당연히 직원 수도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총 직원 수가 5분의 1, AT&T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자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미래에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자는 일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자원봉사, 육아, 멘토링 이런 것은 사실 노동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런 분야까지도 노동이라고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사회계약을 개정한다는 말은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육아와 간병 같은 일에 이해와 공감의 깊이를 더하겠다는 뜻이다. 서구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신생아나 연로한 가족을 돌보는데 필요한 유급 가족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다. 네. 근데 여기 미국에다가 한국을 집어넣어도 똑같잖아요. 이런 건 제발 안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육아에 대해서나 간병에 대해서나 누군가가 나 부모님 연로하셔서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할아버지 돌봐야 돼서 했을 때 그럼 너 가족 휴가 가 유급으로 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계좌라든가 근로소득세를 공제해 준다거나 기본소득을 주자. 아니면 상위 1% 소득세를 인상해야 된다. 아니면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고가 소비재에 대한 누진세를 부과해야 돼. 누군가 요트를 사고 아주 최고급 자동차 정말 어마무시하게 비싼 차들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누진세를 부과해야 돼. 그래서 다양한 재원을 마련을 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새로운 분야의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 계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근로자들 교육 훈련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데 사실 그 교육 기관에는 좀 이득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근로자한테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듯한 왠지 돈은 많이 쓰는데 효과가 없는 이런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이든 훈련이든 건강보험이든 실업수당이든 사회적 지원금을 다 한 군데 모아서 개별 주체가 관리하게 하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요번에 A라는 교육을 받을래.
내가 이 기금에서 이만큼의 실업수당을 받을래 하면은 사용한 사람이 발언권이 더 커지고 내가 정말 필요한 곳에 그걸 쓰게 되니까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는 빈곤에 대한 초당적 해결책이 기본 소득밖에 없다. 제공해야 된다. 네. 그리고 핀란드는 정말 대단하죠. 이미 지역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상위 1% 소득세 인상이었는데요. 뭐 스카이캐슬 피라미드의 저 꼭대기 이 올라가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으니 그만큼 내가 소득세를 내겠다.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나머지 99%들은 그 재원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상위 1%가 더 세금 내겠다라는 이런 태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배우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세 번째 파트.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네, 저자는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고용이 최고의 복지이다. 그렇죠. 본인의 일자리가 해결이 되면은 그만큼 내가 벌어서 먹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그 고용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혼란이 가중될 수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가짜 뉴스가 퍼지게 되면 사람들은 불안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기 때문에 네,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편을 가릅니다. 그래서 폭력 사태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건 당연한 거야 라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의 정치가 이런 사회적 분열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그 길을 따를 필요 없다. 우리가 정치와 사회계약 그리고 일의 정의를 수정하고 바로잡는다면 닥쳐오는 압박에 대처할 수 있다. 기술 재교육과 평생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일의 정의를 창의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정책과 행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용, 너그러움, 앞을 내다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앞을 내다볼 때 특히 이제 유권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감세 정책에 표를 던지면 안 된다. 부자들은 이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정치권과 친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를 꼭 행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염세적인 게 많잖아요. 그래봤자 그 나물의 그 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네,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있다고도 여기 책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그 소중한 표는 디지털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돌보는 정책에 표를 던져야 한다.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 너머에 있는 공동체의 사회의 이익과 책임 공유로 눈을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럴 웨스트의 일자리 빅뱅이 다가온다를 살펴보았는데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